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영상 제작 시간이 11월 3일 오전 10시 34분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꽤 강한 종목들이 이제 히토류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탈원전, 원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금방 끝나냐, 잠깐 끝나냐에 따라서 테마가 금방 죽느냐, 아니면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많은 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가격이 히토류 가격이 엄청 최대 산업 최대가로 급등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 중히토류의 큰 업체 세 개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제권을 받고 조금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히토류하고 중히토류가 있는데 히토류가 두 개로 나뉘죠. 경히토류, 중히토류. 그중에서 특히 중히토류의 이 업체들과 통합했는데 이게 항공이라든가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군사적인 부분까지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중요한 제품들이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가격이 급등한 히토류 이런 거를 희소금속이죠. 이거 난 R&D에 나선다고 이렇게 기사가 있고 자 전자신문의 어제자 기사입니다. 음, 간단 살펴보면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필수 원자재인 히토류, 니켈, 망간 등 희소금속 대체 연구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도에 이제 신규 예산을 편성할 거고 희소금속을 대체할 기술 개발과 완제품에서 이를 추출하는 R&D 등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이제 전자신문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히토류 가격이 엄청 강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중국의 히토류 통제권 강화에 있죠. 이런 산업들을 통합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이 생각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토류의 통제권을 모두 이제 갖고 있는 더군다나 히토류로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 생산하죠.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우주 등 가장 가치가 높은 중히토류, 금방 말씀드린 중히토류의 70%를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합병함으로 인해서 중국 전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 파이낸셜 뉴스의 이 정지우 기자님의 글이고요. 중국 정부가 전략 물자인 히토류 산업의 통합을 추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무역 규제를 검토하니까 자국 히토류 통제권을 강화해서 맞서는 이런 방법이죠. 자, 히토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 자체에서 봐도 귀한 자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모로 이 쓸모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펑 대변인이 중앙 기업의 재편과 관련해서 히토류 분야의 전문적 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원이 최적화된 배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안쪽에는 이제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항한 이 중국 히토류, 이 중히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전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니온이 17%대, 유니온 머트리얼즈 9%대, 자, 동국아래 SNS가 3%대, 노바텍이 4%대, 트플렉스 1%, 세노텍 2%대인데 잠깐 이 유니온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주가 이치를 볼 때는 월봉 이치를 보는 게 중요해요. 현재 주가 이치는 월봉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번 달에 20개선을 회복해줬죠. 그러면서 추세 전환의 턴, 우리가 추세를 턴할 거냐라는 근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추세 턴을 해줬고 5개선을 강하게 뚫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잠깐 돌파가 조금 하다 멈춰준 자리가 바로 여기 21년도 6월 달에 생긴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이 자리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힘들어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 저항선이 힘들어서 빵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뚫어주면 전고점이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변곡점 중요한 가격대가 8,260원, 70원인데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살짝 뚫었다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만 뚫어주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주봉에서도 이때 추세 턴이 이루어졌죠. 우리 추세 턴에서 즉 모든 주식은 주봉에서 추세 턴을 해놔야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역시 잘 턴해놓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선에서도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가격이 9,200원, 만원 이 근처가 되기 때문에 순간도 한 번 더 급등하면 저런 자리들까지 갔다 올 수 있고 자, 일봉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이 모든 이 거래량 정도는 가볍게 돌파해준 대량 거래가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상승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밀린다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이런 데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항상 유니온이 같이 움직일 때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면 자, 이 친구는 20개월선 가격이 3,850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유니온은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나왔고 저번 달에도 20개월선을 돌파해 주는 상태지만 유니온은 아직 20개월을 못 돌파해 줬는데 이번 달에 2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 이러한 자리들을 뚫고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여기가 조금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유니온이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더 강한 상황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병목점만 강하게 뚫어주면 순간 꼬리를 살 때 이렇게 고점이 4,300~400원대까지 왔다 갈 수 있습니다. 4,300~400원대가 돼도 상한가는 안 돼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5, 6%이 정도까지 상승폭의 여지가 있고요. 자, 주봉에서는 마찬가지로 유니온처럼 이때 추세 턴을 해잡고 20개월 선에서 잘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좀 강력해요. 따라서 순간 땅 쓰면 아마 꼬리 맞고 떨어질 좀 확률이 있어요. 물론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가면 좋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일봉에서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241선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도 못 들어졌죠. 오늘도 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데 241선 가게 땅 뚫고 나가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4,200원, 4,300원까지 그냥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자, 동국RNS 같은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꽤 높죠.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좀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슈나 재료는 알았으니까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과 틀리게 추세가 좀 깨져 있죠. 이렇게. 따라서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의 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일단 히토류 관련주로는 대장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정도 보는 게 좋고 얼마 전에 티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이 21년도 6월달에 찍은 전고점을 두 번 정도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갈 수는 있어도 역시나 이 전고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가면 좀 더 큰 상승이 되긴 하는데 역시나 맞고 떨어지면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죠. 자,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일단은 일봉의 사건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보는 게 좋고 벌써 이 30% 쉬었다가 또 이렇게 18%까지 갔다 오는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지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들이 차라리 상황을 보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남매화학 같은 이 비료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남해화학이 수소경제 도약을 위해 시설 투자를 했다고 저 10월 달에 저번 달에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 남해화학이 20일 이사를 열고 수소경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의 저장시설 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암모니아가 말 그대로 비료, 화학 발전소 등 화학 산업의 중요한 기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수소의 저장성이 다른 화학 물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또 안정성도 좋고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 암모니아죠. 이 남해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비료주 전체들 강하고 요소수 관련들이 굉장하는데 특히 이 1만 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까지 해서 요소수 거의 풍기 현상이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멤버님들 방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주위에 이 화물차 하시는 선후배분들이 이 화물차는 요소수가 없으면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쪽으로 잘 몰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으면 물류 대란이 오기 때문에 요소 풍기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화가 돼 있고 보통 1만 원, 2만 원, 1만 얼마 하던 게 지금 뭐 2만 원, 3만 원까지도 가는 상황이고 이 요소수가 없으면 결국 운행이 멈추게 되고 많은 트럭, 화물차들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택배라든가 여러 물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소수가 굉장히 급한 우리나라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수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요소값이 원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 부족한 세상이 됐고 특히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를 가고 있죠.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남해화학, 조비, 경농 이렇게 우리가 이 비료 관련주들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주 올리는 영상 중에 당일 관심주 이쪽 코너를 보면 항상 있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이 항상 HLB 한 코너라고 당일 관심 한 코너 두 코너로 운영되고 있죠. 이 요소수 관련주 중에 오늘 제일 빨리 뛰어나간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대장주로 이 KG케미칼이 많이 거론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약간 좀 부담은 되는 자리에 월봉에서 21년 6월 달에 아까 티플렉스는 전고점이 있어요. 여기 뚫어지면 더 강하게 올라갈 건데 8,000원에서 꽤 올라온 종목이라 대응이 좀 쉽지 않아서 전고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주봉에서는 20선 뚫고 그냥 여기 꼬리 찍고 그냥 올라갔죠. 전고점에서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항상 주식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갭을 띄워서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갭 2까지 밀리거나 아마 갭을 몇 구로 오신 상황이 있어서
너무 쫓아가지 사는 것보다 하루 단기 단타 대응 같은 걸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30분봉에서 KH케미칼을 난 5일선 깨지 않는 5선 깨지 않는 한 나는 들고 가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예전에 한번 여러 가지 실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잘 타고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주봉에서 이번 주에 특히 중요한 행동 하나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10월 15일 날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줬습니다. 이 얘기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져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항상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제가 이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하고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보면 지금 갭 띄워놓고 올라가죠. 여기 잠깐 매물대가 있어요. 21년도 9월 29일 날 형성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급등할 거고, 이 자리를 못 뚫으면 다시 맞고 떨어지고 21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짧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바로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고, 월봉에서 높을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비료 관련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비료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남북 관련주들도 잘 연결이 돼 있죠. 자, 조비, 남해학, 경농, 우성, 한일사료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남해학이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남해학 같은 경우에 차트가 원체 이뻐요. 항상 제가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이번 달 저점도 역시 5개월선을 찍고 그냥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고점이 14,300원인데 이 14,300원만 강하게 뚫어주면 이전에 이 5개월선의 변곡점 18년도 8월 달에 생긴 16,000원대까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남해학이죠.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주봉에서도 보면 추세를 잘 타고 있고, 중기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렇게 오수선 같은 걸 깨지 않기 때문에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오늘도 급등각이죠. 사실 오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이렇게 앞전에 7월 26일 날 생긴 14,400원짜리인데 여기 맞고 떨어졌죠. 여기를 뚫어주면 이전 고점, 여기 강하게 떨어지면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5일선을 깨거나 만약에 변곡점 못 뚫어주면 일단 손절했다가 21선 근처 같은데, 즉 우리가 생명선으로 잘 알려져 있는 21선 근처 같은 데서 대응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경농이나 이런 친구들 역시 비료 관련주긴 한데 추세가 저번 달에 20개월선 깬 게 꽤 찝찝해요. 따라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2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갈 때 돌파 매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틀어주거나 돌아 나갈 때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아직 회복 못 해주고 있죠. 2주 전에 회복해주고 안착을 해줬어야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일단 수급과 이슈가 깨져 있고, 이슈가 있어도 재료가 잘 안 먹히는 이런 차트에 따라서 월봉 같은 데서 20개선 뚫어주고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 G20 회의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온 상승 억제에 대한 이 회의가 서로 합의가 됐죠. 자, 핀포인트의 김성기 기자님의 글이고요. 주요 의식계획, 즉 G20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G20 정상들이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죠. 오늘 따라서 이 그러니까 그린 케미칼 등 온실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제법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 관련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차트나 가격이 주식이 현재 너무 비싸다면 사실은 약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위치가 낮다면 또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들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관련이 제일 빨리 움직인 에코프로인데 월봉이 상당히 높죠.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에코프로 HN인데, 고점이 11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고점 못 들어주면 역시나 맞고 떨어지고,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비해서 이 차트를 봐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때 일단 내가 여기서 중장기로 이 친구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30분봉 같은 데서는 5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위에 올라와 있죠. 상장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지만 결국은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 위에 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트 HN이 좀 대응하기 쉽고 좀 관심을 잘 갖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5개월 선의 가격인 109,7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112,200원이죠. 따라서 5주선만 잘 유지해주면 이전에 상장했을 때 이 변곡점까지 이런 자리를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캠트럭스 유니드 같은 종목들도 무실가스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 월봉에서 높고 캠트럭스는 하향 중이죠. 엄연히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캠트럭스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패스해 주는 게 좋고, 유니드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죠. 물론 지금 5개선 돌파해서 나가면 한두 번 더 정고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역시 추세는 우하향이니까 아무리 탄소 배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많은 호재나 이슈가 차트에 반응을 해서 우하향 중이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고, 거꾸로 이제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자, 잘 상승하다가 조정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간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만 잘 돌파해주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14,300원대고 지금 이 가격대를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좋은 거고, 자, 주봉에서도 대응하실 때 20주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5일선 깨면 손절, 20일선까지 기다렸다 매수, 20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해서 이러한 대응 전략을 갖고 보는 게 이건 산업도 좋아 보이고요. 특히 한솔홈데코 같은 종목을 보면 역시나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가 중요하게 찍어야 될 20개월 찍고 돌아 나가긴 해도 5개월선을 돌파 못 해줬죠. 추세 턴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잠깐 지켜봤다가 좀 더 좋은 위치, 상승 추세를 더 탈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금방 말씀드렸던 두 종목 중에 에코프로 H나 에코바이오가 좀 마음에 드는데, 에코바이오는 잘 상승하다가 찍어줘야 될 20개선 딱 찍고 좀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주선 안착해주는데 실패했어도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안에 5주선에만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고, 20주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굉장히 상황이 좋게 잘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탄소 배출 또는 온실 이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좀 전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에너지란 전력난이 오다 보니까 탈탄소, 프랑스 영국이 좀 원전 확대 시동을 걸었죠. 이게 저번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월 12일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바로 소형 원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놨죠. 이 투자회사가 루마니아에 또 소형 원전을 짓기로 하는, 즉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또한 원전 관련주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있죠. 원전 관련주가 이 대장주로는 보통 우리가 두산중공업, 예전에 두슬라라고 그래서 엄청 핫했었죠. 자, 오늘 하루 쉬는 듯해도 전체적으로 추세는 잘 유지가 되는데 저번 달에 가장 뚫어줘야 될 5개월선을 뚫어줬어요. 이 친구 대응할 때는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5개월선의 가격이 22,000원대가 돼요. 이 친구 투자자의 동향이 대박이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공매도가 좀 심하긴 한데, 기관들이 많이 사는 특히 연기금이 거의 10월달 한 달 내내 많이 모았어요. 보시게 되면 거의 290만 주 가까이, 어제보다 3만 주, 300만 주였었는데 오늘 일단 매도세가 잡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장 중이라 이제 11시 6분, 10월 3일 11시 6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들, 5개월선 자리들이 다 잘만 지켜지고 연기금이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매도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공매도로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 두산중공업의 공매도는 참 대단해요. 지금 뭐 저번에도 한번 1등을 찍은 적이 있는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거의 한 4%대 7%대 이렇게 나오다가 어제는 제법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2.95, 3%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오늘 다시 매도세가 나가는데, 이 미국 시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참 지지부진한 이렇게 좀 탈동조화 현상 이런 게 생기고 있죠. 자, 일진파워가 월봉에서 원체 높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리가 높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의 자리가 높다면 반드시 단기 단타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죠. 한전 KPS나 이 어제 설명드린 보선 파워텍 정도가 사실은 월봉에서 자리가 낮고 또한 5개월선이 단단히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개월선들을 이탈하지 않을 때가
자리가 좋아 보여요. 46,600원대만 이탈하자면 한전 KPS도 좀 더 좋아 보이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지금 5개선 위에 있는데 아슬아슬해요. 5개선 가격이 4,100원대가 됩니다. 지금 4,200원대니까 이 4,1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쭉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이전 고전까지도 볼 수 있는, 요 죽천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원전 관련주 중에는 두산중공업, 한전 KPS, 보성파드 이런 종목들을 보고, 또 한전기술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단기 단타로 대응하실 분들은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면, 앞으로 이 소형 원전에 관한 좀 관심들은 계속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셔야 되고, 이 전기주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재룡전기, 세명전기 정도가, KBI메탈 정도가 월봉에서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전 관련해서도 또 KBI메탈 같은 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KBI메탈, 이 재룡전기라고 세명전기 정도는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11시를 막 지나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0.16% 밀리고 있고 코스피가 1%. 이 미국 시장 종목에서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이 경계감이 좀 있죠.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좀 리스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이러한 이슈들은 내일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보면, 그만큼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나름 생각해 봅니다.